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입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행위가 일단 발령이 되면 그러한 행정행위에 근거해서 다양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법적인 안정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행정행위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이처럼 일단 발령된 행정행위가 계속 존속되는 힘, 이걸 존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존속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적 존속력인 불가쟁력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 존속력인 불가변력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가쟁력입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자가 있으면 권리구제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행정쟁송입니다.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하는 걸 행정법에서는 다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행정쟁송의 쟁이 바로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다툰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싸움을 한다는 게 아니라 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권리를 실현시킨다는 뜻이죠. 행정쟁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행정쟁송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쟁송 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으로는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은 네 가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불가증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긴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쟁송을 통해서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되는 힘을 바로 불가쟁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쟁력을 인정하고 있는 건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상태를 보다 존중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가 쟁송기간이 도가된 경우입니다. 법학에서 말하는 도가라는 건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경과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쟁송기간이 경과했다는 얘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지나갔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언제 지나가느냐?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청구기간과 조금 다릅니다. 안날 90일은 똑같지만 있었던 날로부터는 1년으로 조금 더 길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날과 있었던 날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건 경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기간 중에 하나만 경과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안날로부터는 9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뭐 80일 이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두 번째 사유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그 전에 소송의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보통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2심이 진행되고 2심은 보통 서울고등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2심의 판결에도 불만이 있으면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1심, 2심, 3심 모두 거치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3심까지 다 가지 않더라도 1심 판결 선고된 뒤에 항소를 하지 않거나 2심 판결 선고된 뒤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도 판결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죠. 불가증력에 관한 주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가증력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불가증력이라는 건 행정행위의 상대방, 일반적으로는 국민에게 미치는 효력입니다. 불가증력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는 직권 취소는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직권 취소뿐만 아니라 철회도 가능합니다.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가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인데요. 불가증력은 효력을 다투지 못하는 것이지 위법한 행정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죠. 행정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 무효 등 확인소송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무효이기 때문이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무효 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건 단순히 특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그 행정행위에 관한 모든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요양보상급여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러한 취소 처분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한 게 아니어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쟁송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요양급여 청구권이 없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요양급여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한 것이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건 상대방이 더 이상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다는 얘기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권리 부재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한 사유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또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가 변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원칙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자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바꿔서 적법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가 변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불가 변력이라는 건 위법한 행정행위의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구속력, 이걸 불가 변력이라고 부릅니다. 바꿀 수 없는 힘이 바로 불가 변력인 것이죠. 불가 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된 효력이 아니라 특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가 변경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준사법적 행정행위입니다. 사법작용과 유사한 행정행위인데요. 예를 들면 행정심판의 재결이라든지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행정행위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사법부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매우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당선인 결정이나 발명 특허 같이 확인행위도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 변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행위를 바꿨을 때 혼란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것이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가증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는 력이지만 불가변력은 특정한 행정행위, 준사법적 행정행위와 확인행위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을 먼저 보면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은 모두 존속력의 일정입니다. 일단 발령된 행정행위를 계속 존속시키는 힘을 말하는데요. 이건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불가쟁력은 절차적인 효력입니다. 행정쟁성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라서 그런 건데요. 이걸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가변력은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실체적 효력이고 그래서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다릅니다. 불가증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인이 바로 불가증력인 것이죠. 이에 반해서 불가변력은 행정행위를 한 그 처분청에게 미치는 효력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불가증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효력이지만 불가변력은 특정한 행정행위만 미치는 효력입니다.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효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효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가증력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불가증력이 생기면 행정소송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불가변력이 없는 행정행위라고 하면 행정청은 직권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불가 변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가쟁력이 없다면 국민은 쟁송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은 모두 존속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도 분명한데요. 먼저 불가증력이란 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힘, 쉽게 말하면 행동쟁성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든 효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가변력이란 건 바꿀 수 없는 힘을 의미하고요. 행정성이 특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바꿀 수 없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불가증력은 절차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불가변력은 실체적 효력이고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부르죠. 불가증력이 미치는 대상은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그 이해관계인입니다. 하지만 불가변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미치는 효력이고요. 마지막으로 불가증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되지만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정행위 같은 특정한 행정행위에 미치게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